안녕하십니까. SPM 리서치의 김영주입니다. 해외 자산 시장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시아 시장은 휴일인 경우가 많죠. 한국이나 중국은 추석 연휴고요. 일본도 오늘 쉬죠. 홍콩이 열렸더라고요. 홍콩 H지수 보니까 약간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 시장하고의 연동성을 생각해보면 만약 오늘 우리 시장 열렸다라고 한다면 지난 주말 야간 시장에서도 우리 시장 좀 좋았잖아요.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을 키웠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번 주는 통화정책 회의가 있기 때문에 금리에 많이 관심이 가는데, 이제 그 금리 쪽에 대한 관심이 외환 시장으로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점, 그게 지금 글로벌 자산 시장의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게 지난 주말부터 시작이 됐는데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잖아요. 오늘은 그 변화가 좀 더 확산이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18일에 FOMC 회의가 그 흐름의 마무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일에 BOJ 통화정책 회의까지도 이어질 수 있고, 좀 더 길게 보면 10월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엔화 얘기하는 겁니다. 엔화 흐름 한번 볼게요. 여기까지가 지난 주말 흐름이고요. 갭 상승해서 추가적으로 상승하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 모습이거든요. 시장에서 캐리 트레이드 계속 걱정하는 얘기 나왔었잖아요. 근데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던 거는 이 중기 추세선 돌파하는 이 8월 초 이때 한번 캐리 트레이드 물량은 일단 한번 청산이 됐다 이렇게 봐야 될 테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여유가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N이 이제 숏의 대상이 아니라 롱으로 변화되고 있는 그 모습이라고 한다면요, 이 모습이 오히려 더 강화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이 월봉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레벨까지 올라가는 이 모습이요, 이게 좀 더 빨라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중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모습이 보이잖아요. 물론 한 번에 가기는 힘들겠지만 주봉상으로 놓고 보면 이 레벨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현재 N이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인데 달러로 보면 내려가는 거겠죠. 그렇다면 N달러 흐름으로 놓고 보면 이 140 레벨이 하향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작년 말 올해 초 구간에서 저점 기록했었던 그 자리를 하향 돌파하는 그 모습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좀 더 빠져내려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금리하고 연동해서 생각해 본다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더 빠질 수 있고, 그렇다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 사이클로 들어간 나라들, 대표적으로 미국이나 유로 국가들 이쪽 볼 수 있죠. 페드나 ECB 쪽 금리가 추가적으로 하락 속도가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도 생각해 볼 타이밍이다. 그것이 외환시장 쪽에서 시그널을 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외환시장 쪽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나려면 금리 쪽에서 먼저 변화가 나타났다 이렇게 봐야 되겠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그런 식의 논리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지난 주말 ECB 통화정책 이후에 이러한 변화가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CME 페드 워치트를 보면은요, 빅컷 확률이 8월 5일에 85% 기록한 이후에 지난 주말에 30% 중반대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금요일에 50%까지 올라간 다음에 지금은 거의 60% 넘나들고 있습니다. 왔다 갔다 넘었다가 다시 내려왔다 하는 그런 모습인데, 그렇다면은 8월 5일에 최고 기록한 그때 이후로는 거의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때 8월 초에는 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나타났었는데 지금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N에 대한 롱 포지션이 확대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달러가 오히려 숏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8월 이후에 종종 거론됐었던 달러 캐리어, 제가 달러 캐리란 단어보다는 그냥 글로벌 유동성이 증가한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달러 캐리란 그런 표현을 쓰고 있기도 하고요. 이러한 빅컷 확률이 점점 높아지면서 장기 금리 목표도 점차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거 한번 살펴보면요, 이 아래가 잭슨 홀 미팅 지나면서 파월이 이코노믹 아웃룩 얘기한 거 있죠. 그때 CME 페더 지툴에서 나타났었던 목표 금리 확률이고요. 위에 거는 7월 말 8월 초에 가장 금리 목표가 낮아지는 그 확률이 커졌을 때, 그때 장기 금리에 대한 전망이었는데, 가장 인하 확률이 높아졌을 때 9월에 25, 11월에 50, 12월에 25 해서 올해 100bp 인하로 시장에서 생각을 했었고요. 좀 그 확률이 좀 떨어졌을 때 9월에 25, 11월에 25, 그리고 좀 뒤로 가서 12월에 50bp 내리는, 연말까지 100bp 내려가는 건 맞는데 시기가 좀 뒤로 옮아갔고요.
내년 9월까지 25bp짜리가 9번 금리 인하되는 그 정도의 금리로 내려가는 것이 전망이 되다가 좀 그 확률이 후퇴되어서 25bp 8번, 그러니까 모두 다 합해서 200bp 인하하는 것으로 약간 좀 후퇴를 했는데요. 최근에는 이렇게 변한 겁니다. 9월 달에 B컷 50bp, 11월에 25bp, 그리고 12월에 또 B컷. 그래서 모두 다 합치면은 올해 안에 125bp 인하를 할 것이다. 이 얘기거든요.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100bp가 인하되고, 그렇다면은 내년 상반기 후반 정도에 페더럴 펀드 레이트는 300bp가 되겠죠. 그리고 그 이후에 더 추가적으로 한 번 더 내려서 결국에 275bp가 된다라는 그 얘기거든요. 아까 나타났었던 그런 경우들보다 내년 후반기까지 25bp가 더 추가적으로 내리는 그런 모습,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이렇게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 전망이 나오고 있는 것은 경제지표 쪽에서도 작용한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ECB 통화정책회의도 어느 정도 시그널을 줬다. 그리고 ECB 통화정책 이후에 시장에서 기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ECB가 금리 인하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치가 페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것이죠. 페드의 기준금리하고요. ECB 쪽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2016년 이후로 페드가 기준금리 정상화를 계속 만들었었죠. 2% 넘는 그런 모습까지도 2.5%까지 올라갔었죠. 그리고 팬데믹 때 제로금리로 뚝 떨어뜨리고요. 근데 ECB 쪽은 이때 움직이질 않았단 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올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고, 이때 또 ECB의 약점이 남유럽 부채 문제도 많이 거론이 됐었던 그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팬데믹 지나면서 최근에는 경제가 어느 정도 회복이 되면서 페드가 금리 인상할 때 ECB도 같이 금리 인상을 한 것이죠. 근데 먼저 내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제 페드가 이걸 쫓아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심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전에 말씀드렸듯이 캔사스시티 페드 쪽에서 내놓은 자료, ECB와 페드가 금리 스프레드가 점점 좁아질 것이다, 이러한 전망이요. 많아야 0.5% 정도 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렇다면은 3.5까지 내려온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이라도 페드 입장에서 4%로 페더럴 펀드 레이트 내릴 수 있는 룸이 있는 것이죠. 물론 그렇게 갑자기 내리지는 않겠지만요. 앞으로 상대적으로 속도가 빨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게 또 언제 나타났었냐면은 2000년 초반에 IT 버블 터졌을 때요. 그 리세션이 나타났을 때,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때 페더럴 펀드 레이트가 이 푸른색 선이거든요. ECB 기준금리가 붉은색 선이고요. ECB보다 먼저 움직이고 폭도 상당히 강했죠. 그리고 2008년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움직이고 폭도 훨씬 더 크고요. 그러니까 통화정책에서 금리 조절을 할 때 ECB보다 상대적으로 페드가 금리 변동폭이 컸었다라는 점을 우리가 과거에서 알 수 있죠. 2020년도 결과적으로 마찬가지죠. ECB는 유로 내부적인 사정이 있어서 금리를 올리지도 못하고 그냥 유지가 됐다, 이렇게 봐야 되고, 페드는 계속 금리를 조절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모습이 또 나타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금리 스프레드가 줄어들 테니까요. 이렇게 마이너스로 내려가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많이 쫓아올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시장에 빠르게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이 와중에 BOJ 리포트가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이 말씀은 제가 지난 동영상 때 말씀드렸잖아요. BOJ 통화정책이 큰 방향이 바뀌고 그 방향이 바뀌면은 상당 기간 그 방향으로 끌고 가면서 시장도 그 방향을 믿게끔 해야지 통화정책의 효과가 커진다라는 그 얘기를 BOJ 쪽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방향이 바뀔 때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캐리 트레이드 대상이 바뀐다라는 것도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N이 숏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N이 숏의 대상이 돼버리면 N 강세가 나타났을 때 금융시장에 혼란이 나타나겠지만 이제 상황이 완전히 정반대가 됐다라는 점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시장이 눈치채고 그 반영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통화정책의 큰 변화를 만드는 데 있어서 제가 퍼즐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통화정책의 큰 변화가 나타나는 그 변곡점에서 페드와 BOJ 쪽은 이 캐리 트레이드 언와인딩을 어느 정도 공조를 이뤘고 약간 좀 확대 해석하면 의도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유동성 확대를 위해서 그 이전에 걸리적거릴 수 있는 그 문제를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었던 이런 엔의 모습이 미국 국채 금리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다라는 점. 엔이 너무 강세로 들어서면은 지난 엔캐리 언와인딩이 나타나기 이전에 BOJ와 일본 재무성이 달러 자산을 매도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잖아요. 이제는 그 반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나치게 빠른 속도를 막으려고 오히려 미 국채를 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한 것이죠. 결국 결론적으로 보면은 유동성 흐름에서 이 정책의 방향이 점차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제가 손가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손가락의 방향이 중요하다. 이 말씀 계속 드리고 있는데 정책이 가리키는 게 뭔지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보면은 유동성 관련해서 어떻게 방향이 흘러가고 있는지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페드하고 미국 재무부가 패를 하나씩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한 장은 이분, 그리고 또 한 장은 이분. FOMC 회의하고요. BOJ 통화정책 이후에 미국 국채 수요하고 재무부의 캐시 밸런스 흐름 확인한 다음에 분기 리펀딩 할 때 캐시 밸런스 조절을 당연히 하겠죠. 유동성 흐름이 이렇게 바뀐다라고 한다면은 페드와 BOJ 통화정책 결과에 따라서는 QT 테이퍼링이 아니어도 충분히 유동성 조절이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서는 것이죠. 달러 캐리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오히려 이분은 한 장이 아니라 한 장 더 가지고 있다 봐야 되겠죠. 페드하고 QT 테이퍼링을 공조하거나 아니면 국채 발행 일정에서도 이미 충분히 좋은 패를 쥐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시장이 그것이 반영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게 지난 주말에 나타났고 이번 주 초에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 그것이 이제 본론 통화정책회의로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흐름 좀 더 살펴보면서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은 중요한 얘기가 나타나면 연휴 기간이라도 또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